자, 사람은 누구나 두 얼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이 사람이 이제 TV나 우리가 이 미디어로 바라보거나 또 처음 보거나 이런 사람은 예의도 뭐 바르고 또 이렇다 하지만 또 가까이서 본 사람은 그러지 않다. 성격이 상당히 강하고 권위적이다. 뭐 이런 이 두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낙연이 성깔이 어제 드러났습니다. 이전에 지금 물류창고 공사하다가 화재가 난 합동 분향소를 어제 찾아갔어요. 자, 이낙연이가 여기를 들를 때 이낙연이 여기 지역구도 아니잖아요. 종로가 지역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선자 신분으로 지역구도 아니고, 자, 이낙연이 민주당의 선대위에 관계했겠지만은 그렇다고 민주당 선대위도 끝이 났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무슨 직책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민주당의 코로나19 국난 극복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당에 무슨 그런 위원장 자리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 분양 조문을 한 후에 유가족 30명이 모여있는 대기실로 갔다는 겁니다. 아마 이낙연이 온다고 좀 모았겠지요. 자, 그런데 유가족이 2008년 이천 물류창고 참사 당시에도 정부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겼다. 한 달 동안 안전관리자가 없었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자, 유가족들은 당연히 이런 화재에 대한 책임을 따질 수 있고 또 재발 방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유가족이 이런 말을 해야 제대로 된 유가족처럼 비춰지지. 유가족이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보상비만 받아가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듯한 사회 풍토도 생겼어요. 자, 그러니까 유가족이 이런 말을 당연히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낙연이 듣고 나더만은 또 다른 유가족이 이번 기회에 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의원님이시니까 정치권에서 싸우느라 국민이 죽어간다. 왜 일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식적이면 아직 제가 당선은 됐지만 국회의원 아니지만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든지 그냥 당선인은 취임을 안 해도 국회의원처럼 생각하고 또 본인이 예 그렇게 해야지요. 옳은 말씀입니다. 이러면 될 건데 제가 국회의원 아니에요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낙연은 한 유족이 매번 오는 사람마다 같은 소리만 한다 하니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총리도 아니고 아직 국회의원도 아니다. 근데 내가 뭐가 하겠다고 당신 앞에 하는 게 맞지 않다. 이제 이 싸움이 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가족이 대안을 갖고 와라. 유가족 데리고 장난치고 있는 거냐. 아니 이낙연이 장난으로 왔겠느냐. 국회의원도 아니고 조문객으로 왔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전달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냐 이랬습니다. 자, 유가족들은 국회의원들은 사고가 터져야 선심 쓰듯 해준다.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저희에게 와준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을 하니까 이낙연이 정세균 총리가 왔다 간 걸로 안다. 그러니까 유가족이 고위공직자들이 오기만 하고 똑같은 의견을 말한다. 대안을 갖고 오지 않는다라고 하니 이낙연이 저의 위치가 그렇다 이래 말을 했습니다. 자, 유가족들은 당연히 지금 이 정부에서 듣고 싶은 말들이 있겠죠. 대형 사고가 나면 그 보상은 세월호 때 정부가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은 유가족을 대신해서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사고 방지를 위한 법 개정 이 부분은 유가족이 내세우는 부분이고 사실 가장 핵심은 구체적인 보상책 등을 이렇게 내놓기를 정부가 바란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자, 세월호 때는 유병헌이한테 사후에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하고는 제대로 구상권이 행사된 것도 없어요. 아직까지요. 그러고는 정부가 다 선으로 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소송이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만 그건 당사자들이 원해서
더 많은 걸 기대해서 소송할 거고 어쨌든 정부가 보상을 지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이 화가 났지요. 사람들 모아놓고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낙연이 제가 모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럴 거면 왜 왔느냐니까 장난으로 왔겠느냐. 저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일반 조문객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치고는 틀린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사선 의원이고 전직 지사고 또 전직 총리고 21대 국회의원 당선자고 자기 가장 유력한 여권의 대선 후보 1위인 사람이 유가족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지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가족 중에 한 명이 화가 나서 그러면 가라 이야기를 하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낙연의 이런 행동에 대한 걸 보도한 언론 기사 댓글에 대한 것들이 또 더 소름 끼칩니다. 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낙연이를 잘못했다라는 사람들이 없고 만약에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해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면 정부 고위 관계자를 욕해서 아주 도배가 됐을 거예요. 세월호 그 진도에 이제 체육관에 세월호 사고가 나고 며칠 뒤에 진도 체육관에 장관 한 명이 컵라면 먹다가 사진 찍혀가지고 그걸로 장관 날라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낙연이 유가족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유가족은 힘이 없습니다. 왜? 문정권 하에서 유가족이기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유가족 안타까운 건 맞지만 정부도 몇 년 동안 하지 못한 걸 이낙연이 무슨 수로 대책 가져오나. 고문관 사람인데 좀 심하네.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하려 갔습니까? 이 사람요, 말은 점잖은 척 하지만은 세월호 유가족한테 누가 가갖고 이런 소리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낙연의 평소에 태도나 자세가 정확하게 드러났는데요. 자, 문제는 이낙연은 이런 식의 마인드나 거만함을 가지고는 절대 대선 근처에 못 갈 겁니다. 가서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도 이런 데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이천에 참사가 난 지가 지금 일주일인데 그럼 서울시의 공사장을 쭉 점검해 보니까 공사장 대부분 소화기나 피난 유도등이 없더라는 거예요. 안전 준수한 데가 별로 없고 여전히 소화 장비 없이 지하에 용접을 하고 수칙을 제대로 지키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그 인명 참사가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29명,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서 39명인데 이번에도 38명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의 비극성은 언론들이 조명을 많이 안 해서 그렇지 규모만 좀 작을 뿐 세월호의 비극이나 세월호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의 일종의 연속 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자,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난무했고요. 인명사고를 내더라도 여전히 처벌이 가볍습니다. 지난 2008년에 이천에 바로 옆에 냉동사고 화재 당시 소방안전관리자의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깜빵도 안 갔어요. 자, 기형적인 하청구조와 최저가 낙찰 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계 관행에 따르면 원청업체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 최저가의 하청을 주고 하청업체는 저가로 낙찰받은 공사에서 자기도 마진을 남겨 먹어야 되니까 여러 공정을 동시에 시행해 공기를 최고로 단축한다는 거예요. 자, 쭉쭉 단계별로 되어가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에 취약한 값싼 자재를 사용해서라도 비용을 아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그래서 건설 현장에는 기형적인 하청 구조가 난무한다는 거예요. 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니까 수요가 급증하죠. 택배가요. 그러니까 이런 물류창고 공사도 이렇게
지금 많이 요구가 되어지니까 서두르다 이런 일까지 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레탄 폼, 즉 우레탄 거품 이 작업과 용접 작업을 동시에 했다. 이건 뭐 죽으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2000 사고 사망자 38명 중에 상당수가 전기 도장 설비 업체 등에서 고용한 일용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류창고 공사를 맡은 건우라는 데서 한 게 아니라 이제 건우가 떼준 분야별로 떼준 업체에서 하청업체에서 고용한 일용직이었어요. 중국인, 카자흐스탄인 2명 등 외국인 사망자도 3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들 사이에 목숨 걸고 일한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공사 현장에서의 2중 3중 안전망 요청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현장 소장 눈치가 보여서 아예 안전에 대한 말은 꺼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단기간 일하는 일용직이 작업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하면 누가 자기를 쓰겠느냐. 위험해도 일을 더 하겠다라는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 그러니까 돈 버는 게 급하니 일을 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군소리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일거리가 없어서 누가 먼저 일거리를 손에 쥐느냐에 따라 줄을 그냥 위험하고 안 위험하고는 가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환경이라도 무조건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용직 노동자들의 현장 피해 사고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용직은 상용 노동자와는 달리 소득의 형태가 1급이나 시간급으로 이루어져 4대 보험 등이 안 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 다쳐도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지금 이천 화재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공사 건우가 화재 보험 가입했느냐 보니 또 사고 희생자들이 개별 보험 가입했느냐라고 살펴보고 있는데 대부분이 하청업체 고용한 일용직이라서 보상이 되지 않을 거다. 자, 일을 정규직으로 하지 않고 조그마다 쉬고 하는데 어떻게 보험에 들겠느냐 일용직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험사에서도 일용직 노동자라고 하면 가입 절차가 까다로워서 알아보다가 관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요 이 사람들에게 보상을 제대로 해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유가족들이 터진 불만이 이걸 거라고 봅니다. 보상해줘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는 국가가 보상해줘야 된다. 그럼 국가 책임은 뭐가 책임이냐? 국가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지금 안전보장 기준을 높이지 않고 방치한 부분, 문정권이 들어서서 3년이 지나도록 이 사태를 방치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사망하게 되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상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법제화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문 정권이 세로의 사례와 같이 보상을 해줘야 된다. 아니 놀러 가다가 죽은 사람도 보상해 주는데 일하다가 죽은 사람을 보상을 안 해주면 그것이 형평성이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좀 더 저 38명의 유가족들이 독해져서 시청 앞에 광화문 앞에 천막 치고 해야 국가가 보상을 해줍니까? 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가적 보상은 당연한 거다. 문재인이 대선 공약이 뭐였습니까? 국민 안전은 국가 책임이다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돈 전 국민들한테 100만 원씩 뿌리는 나라에서 또 이 도청에서 시청에서 군청에서도 돈 뿌리는 나라에서 그냥 국가가 보상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모든 재난에 대해서 국가가 법을 미비한 부분은 세월호가 선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는 그래도 법이 있었지만 지키지 않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국가가 책임을 더 큽니까? 당연히 이천 화재가 더 크지요. 그리고 어쨌든 그 사람들은 이 코로나 와중에도 살아보겠다고 신성한 노동을 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보상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